자, 색다른 뷰로 이어갈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일단 얘기 드리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네. KPX가 장중 상한가 근처에 갔다고 어제 살짝 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또 S폴리텍이 장중 상한가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뭐 장이 좋아서 맞은 건데 맞아요. 장이 좋아서 맞은 건 맞는데 그 관점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뭐 생활 어려운 속에서 공장 찾았잖아요. 가가지고 뭐 네. 견학도 안 받아주는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막 견학 받아달라고 하다가 기업 탐방 가려다가 경비원이 안 된다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테이펙스 제가 시켜가지고 83분 걸렸는데 왔는데 또 랩으로 쌓여서 너무 짜면서 랩을 찢다가 테이펙스가 유니랩 만드는 거 그때 생각해 보라고 했고 S폴리텍은 여기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기 아크릴판. 그렇죠. 제작진분들이 저도 구해주셨잖아요. 사진도. 그래서 국회의석에 다 깔려 있고 청문회 할 때 보면 다 깔려 있고 대정부 질문할 때 다 깔려 있죠. 그거 얘기 드렸고 그거 얘기 드리고 나서 뭐 한 일주일 내에 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중 상한가 가까이 가는 것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출이 바로바로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에 사실 바로 장중 상한가 반영이 같은 거 힘들잖아요. 사실 그날 상한가 간 거 특징주 골라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상한가 뭐 가고 있는 거 뭐 있죠? 막 올라오고 있는 거 어떻게 잡아요? 지금 오늘은 그렇죠? 예스24가 상한가에 오늘 막 갔네요. 그런 거를 지금 딱 봤어요. 오늘 봤어요. 유인텍도 가고. 네. 그렇죠? 특징주 해가지고 뭐 증권방송에 특징주 해가지고 막 리스트를 발표해 주잖아요. 근데 특징주에서 그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특징주로 25%,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딱 봤어요. 그럼 26%에 들어가기가 26% 플러스에 들어가서 얼마를 상한가를 가야 3% 먹는 거고 상한가 가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갖고 있었으면은 그냥 다 그 장중에 느긋하게 팔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될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정말 남자분들 막 정말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막 여기 선 보고 뭐 이거 막 돈 쓰고 막 이러다가 다 꽝 나고 이제 멘탈 붕괴가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옆집에 바로 옆집에 엄마 친구 딸이 내 결혼할 상대자였던 거예요. 그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맨날 엉뚱한 떠들다가 다 안 가요. 근데 옆에 봤더니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오늘부터 옆에 있으신 내 주변의 투자 아이디어를. 주변에 그 네. 여자분들 잘 찾아보시고 옆에 있는 종목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자동차 얘기를 해야 할 건데 오늘도 잘 가요. 딱 시적절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현대자동차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갔어요. 52주는 그러니까 1년의 거래일을 52주라고 해서 52주 신고가 나오면 1년 신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지난달에 한번 크게 오를 때 저희가 네.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더 갈까요? 했었을 때 잠깐 쉬지만 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럼 뭐 그때 막 방송 봤더니 뭐 이제 뭐 이거는 잠깐 오른 거고 이제 뭐 현대차를 계속 보는 거는 무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20년 선만 되돌리고 끝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20년 선은 안 깨네요.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안 깼던 선을 깨겠느냐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10년 선이에요. 10년 선. 10년 선을 이제 쉬다가 돌파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완전 전환될 수 있다고 지금 이거 10년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이제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전통차라고 봤을 네. 때는 참 안 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좀 컨셉이 바뀌었어요. 미래형 네. 차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예를 그때 살짝 들었는데 막 신예 선수들이 갑자기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선수가 고참 선수인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신예 선수들이 나가서 뛰었는데 너무 잘해 막 해트트릭하고. 그래서 그게 카카오 네이버였잖아요. 하지만 현대차가 고참 선수라고 그냥 거기서 은퇴를 하냐.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출전해가지고 신예 선수를 이길 것 같지도 않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야구 얘기 잠깐만 다르비슈 선수가 이번에 완전 부활을 했어요. 부활. 마구를 네, 맞아요. 들고 나와가지고 부활이에요. 약간 그런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야 신예 너네들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떴으니까 비켜. 나도 뛰어야 돼. 나온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지금 3위더라고요. 전기차 네. 생산량이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중국의 비야디예요. 네. CATL이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드는 회사고 비야디는 전기 자동차를 직접 더 만드는 회사고 워렌 버핏이 예전에 투자했던 회사예요. 근데 현대자동차 3위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연기관에서 현대자동차는 3위가 아니에요.
그 전체에서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있고 뭐 아우디, 벤츠 뭐 다 많잖아요. BMW 그쵸? 근데 전기차에서는 3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는 그냥 한 8, 9인가? 지금 10위 안에 10위 안에 들어있죠. 근데 지금 뭐 현대자동차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3위는 아니에요. 일반 가솔린 디젤에서는. 근데 이게 여기서 3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고 또 수소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아이오닉이 그 전기자동차 플랫폼으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자동차 있었잖아요. 전기차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차의 그 브랜드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걸 아예 그 전기자동차 통째로 그 브랜드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CUV가 나온대요. CUV, SUV보다 좀 작은 거, 콤팩트. S를 C로 바꾼 거예요. 콤팩트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서 아이오닉 5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네시스처럼 가는 거예요. 고급 라인은 제네시스로 가고 전기자동차 라인은 다 아이오닉이에요, 이제. 아이오닉 5 나오고 2022년에는 중형 세단 아이오닉 6, 2024년에 대형 SUV 아이오닉 7. 이게 다 있는데 아이오닉 붙으면 이제 전기차예요. 가솔린 디젤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울산 공장의 2개 생산 라인을 eGMP라는 그 전기 자동차 생산 라인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4년까지는 공장 2곳을 완전히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처럼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죠? 테슬라는 그냥 전기 자동차 전용 공장. 현대자동차는 그렇다고 지금 전용 공장을 아예 세울 수는 없고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반떼도 만들고 소나타도 만들고 팰리세이드도 만들고 그랜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그 부분에서 라인들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더 테슬라보다 제 생각에는 더 지금 유리한 게 아닌가. 테슬라는 정말 전기차가 지금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짝한 건데 그렇다고 지금 전기 자동차가 50% 점유율이냐? 아니잖아요. 네. 지금 가솔린 디젤차를 다 탄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는 그걸 캐시카우로 해서 전기 자동차에 투자를 해서 라인을 조금씩 전환하면서 여기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모습도 제가 네. 뷰를 완전히 저 바꿨잖아요. 현대자동차 포스코를 제가 10년 내다봤을 때 맞아요. 카카오 네이버를 투자한다고 했지 저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10년 내다봤을 때 저는 아직도 카카오 네이버 비중이지만 그거예요. 고참 선수가 아예 은퇴할 거냐에서 고참 선수가 실력을 개발해가지고 다시 이제 출전할 때가 왔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이제 좀 뷰를 좀 전향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은 유하게 큰 무리 없이 잘 올라탄 것 같아요. 이렇게 전통차까지 잘 제조를 해오던 국내의 가장 큰 기업이 이제는 이 전기차와 또 수소차는 먼저 움직였고요. 이런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의 움직임, 전환을 잘 하고 있는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런데 현대차도 삼성전자처럼 주가는 참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 없는데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이제 재무제표상에 뭐 PER, PBR이 낮으면 저평가인데 그게 저평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하면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모바일 시대고 누구나 핸드폰만 피면 PER, PBR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방직회사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PER이 0.2배 이런 데도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PER이 높다는 거는 그냥 바꿔 말하면 그게 고평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용이 된다면 용인이 된다면 그건 인기가 많은 인기 가치의 척도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자동차는 지금 그동안 재무제표상 숫자는 낮았지만 그게 저평가라기보다는 인기 있는 요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만약에 그거를 이 숫자를 보고 저평가됐다고 해버리면은 뭐냐면 PBR이 지금 현대자동차는 0.68이에요. 얘도 1 이하예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뷰가 바뀌어서 만약 올라가요. 주가가 요 상태 그대로 이 재무제표상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적은 그대로인데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PBR이 1배를 넘겠죠. 그러면 숫자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방송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것만 듣고 PBR이 2배가 됐네. 그럼 이제 비싸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PBR이 계속 보세요. 0.6, 0.4, 0.6 했던 게 지금 이 4년께 나와 있는 보통 4년치가 나오는데 4년 동안 계속 그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1배로 올라가면 그거를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 오산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맨날 0.5, 0.5를 받다가 갑자기 얘가 인기가 있어졌으면 얘가 인기가 왜 있어졌지? 외모가 바뀌었나? 뭐가 춤을 잘 췄나? 잘 추게 됐나?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배로 올라갔다고 2배가 돼서 비싸졌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완전히 탈바꿈했구나. 평가 얘. 잣대를 달리해야 되는 거죠. 탈바꿈했구나. 그러니까 PBR이 1배가 넘어서 이제 1.5, 2배도 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야 돼요. 안 그러고 0.5에서 1배가 됐다고 해서 아 이거 뭐야 2배 올랐잖아 비싸졌다. 그럼 이건 완전히 그 탈바꿈하는 초기에 놓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방송 끝나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게 고평가 저평가 됐다를 그냥 숫자만 보고 고평가 저평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환하는 초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모습도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노조에 대한 그 얘기가 너무 많고 댓글에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 국산이지만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 노조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아까 전에 지금 GMP 이거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봤더니 아 이거 노조에서 이걸 먼저 요구를 했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또 거기서 댓글에서 또 무슨 야 너네가 무슨 꿍꿍이가 있고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조가 이 라인을 일반 그 가솔린 디젤 라인을 우리 이제 미래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미래를 위해서 전기차 브랜드 전용 라인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국민들의 인식이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뭐 핸드폰 와이파이를 왜 끄냐. 우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엄청 욕을 먹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노조의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지금 아예 플랫폼이 가솔린 디젤에서 전기차로 변환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조금 그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상쇄하고 남을 만한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를 얘기하자면 현대자동차가 딸린 부분들, 뭐 부품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여기서 명심할 거 하나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전통적인 부품 라인들 하면 그때 우리 2차 전지 밸류체인 머릿속에 그렸잖아요. 근데 뭐 2차 전지는 최근에 나와서 밸류체인을 머리에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현대차의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라인들 다 있잖아요. 부품 라인들. 뭐 현대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따라가면 이번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아까 이 GMP 라인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가 전기차하고 뜬 이유가 뭐예요? 2차 전지가 들어간 그 2차 전지 배터리가 거의 전기차의 모든 걸 차지하고 나머지 부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통적인 부품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부품주들 중에서 그쵸, 부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바꾼 거를 따라가야 돼요. 네. 부품이 많이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없어져요. 상당히. 그러니까 깡통은 똑같은데 깡통 안에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없어지고 왜냐면 그 부품이 그대로 있고 배터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 너무 무거워요. 그럼 전기차는 배터리가 수명이 생명인데 금방 닳아버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옛날의 부품들 물론 필수 부품은 필요하겠죠. 필수 부품. 핸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핸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율주행이 아닌데 핸들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데 뭐 기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완전 너무 필수 부품들 중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없어질 것들을 하는 거는 안 되고 전기자동차 전통적인 부품 라인 중에서도 2차 전지나 뭐 이거 전기차 부품으로 좀 변신한 업체들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부품주들까지 오늘 얘기하긴 그런데 예, 그렇다는 거 그런 걸 잘 찾아봐야 네. 된다는 거고 현대자동차는 어쨌든 그 대형주로서 시가총액이 지금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현대자동차가 사실 카카오 네이버보다 뒤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매출액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시대의 트렌드에 뒤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평가죠. 시대의 트렌드에 뒤져서 낮아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 뷰를 보면 저평가된 건데 그게 없었을 상태에서는 그냥 숫자만 낮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뷰를 바꿀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평가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젠 좀 밸류에이션이 오르면서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게 너무 지금 사실 민망할 정도로 고참 선수가 밀려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조금 시가총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그 애들이 이제 조금 현대자동차에 네. 다시 추월을 당할 수 있는 국면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거 현대자동차 대형주 중에서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말씀하신 그게 그거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PER 아니면 주가 순 자산 비율, 뭐 PBR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거기서 뭐 고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안 볼 수 없는 게 이제는 PDR을 봐야 됩니다. Price to Dream Ratio라고 하죠. 주식의 밸류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이 현대자동차, 자동차 쪽에서도 그 PDL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색다른 뷰 신일석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